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으시고 또 그냥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도 다 다음 가면은 없어져 있으세요. 아까 들을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저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결혼을 뭐 여러 번 했지만 올바른 어떤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런데 그게 참 전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 하나 갖는 걸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미안한 뿐인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안 버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와. 안녕하세요. 아예 그냥 방에서 안 나와요. 밥 먹을 때 막 와가지고 그냥 조금 뭐 몇 가지 얘기들 나누는 정도? 거의 안 하는 날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너는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때 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을 엄마가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하나 얘기를 해. 이제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됐다. 조금 너가 싫다 그러면 안 할게라고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상황이 싫구나. 지금 이 상황이 싫구나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그 자리를 피하죠. 아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시시콜콜 좀 잘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네. 그냥 이게 너무 완전히 큰일이면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발목 삐끗한 것 같아. 아 이것도 조금 괜찮아질 거야. 금방 낫겠지. 완전히 뭐그 완전 된 거 나중에 또 알면은 엄마한테 뭐 축하받으면 되겠죠. 아빠한테 축하받으면 되겠죠. 제가 원했던 거는 약간 진짜 친구 같은 아들과 아빠였는데 제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좀 가기가 조금 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좀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게 막혔다는 생각에 저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왜 말을 좀 많이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꽤 됐네. 부모님이 뭔가를 알았어요, 저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 해요. 그럼 전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제 말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럼 일단 믿어주질 않으세요. 믿어주질 않으세요. 일단 그냥 제 말을 온전히 믿지 않으시고 또 그냥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도 다 다음 가면은 없어져 있으세요. 아까 들을 준비가 되셨다 했는데 저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복잡한 감정을 특히 엄마 아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약간 편치 않은 면이 있다라고 그냥 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의 감정 상태에 발을 안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째를 낳고 첫째 키울 때랑 많이 달랐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둘째는 항상 둘째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었는데 샌들 신을래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했었는데 주한이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입으면 이 신발 신어야 돼라고 항상 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명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이제 가족 여행을 막 이렇게 가거나 막 그러면 뭐 주한이는 저는 그냥 집에 있거나 뭐 어디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한이가 아니요 뭐 가기 싫어요 그런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다. 그냥 아빠 말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우리가 가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억압을 한 거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상황을 아예 우리 애는 좀 과묵해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과묵해 보이지만 과묵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학교 가서도 말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정도면 나불나불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지나치게 말수가 없다든가 과묵한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느끼는 감정을 잘 다루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감정 불능 상태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아빠도 제가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다정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애쓰시는 거더라고요. 마치 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을 보고 줄을 맞아. 그어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주한이는 이렇게 하는 느낌과 굉장히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낚시도 가고 어디 데리고도 가고 그런 거 캠핑도 가고 좋죠. 근데 이러한 이벤트를 자주 열어주는 것이 아이와 굉장히 가깝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벤트를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애를 데리고 캠핑을 가고 놀이동산에 가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부모에게 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눈 떠서 잘 때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부모예요. 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3 때 아버지가 준 술이 첫 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맥주를 이 정도 따라줘서 주한 한번 먹어봐 그랬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에 또 그 주한 정지가 돼가지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또 떨어져요. 나중에 정말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이제 주한이랑 둘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도 했었어요. 아빠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한아 술 좀 조금만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요즘에 많이 힘든가 봐. 술을 많이 먹네? 했더니 엄마 제가 그때 왜 술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술 안 먹었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좀 이제 아들이 이제는 정말 얘가 철없이 오락만 하고 뭐 그냥 애가 아니구나, 많이 컸구나,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
부모님한테 술을 배우는 건 맞지만 다 같이 뭐 마셔라 하니까 약간 겁이 났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주한이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대물림식의 그런 약간 주한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이의 생각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좀 어떨 때는 우리 엄마 저런 거 좀 싫은데 싫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엄마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말하는 걸 자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고 또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좀 싫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집에서부터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부모에게 감정을 잘 표현해보는 걸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창렬 씨가 이 신조어 때문에 자신이 광고 모델을 했던 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창렬이 광고 모델을 했던 H사의 편의점용 즉석식품 시리즈입니다. 이를 먹어본 일부 소비자들은 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이 형편없다며 블로그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값에 비해 양이 적은 것들을 가리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뼈치킨인데 순살급인데? 국내산 뼈다귀 이 정도 창렬이라는 건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2개 구입하는데 4,420원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만한 포장지 다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창렬스럽다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안 싫어요. 아니요, 저 안 싫어요. 네. 진짜 창렬스러운 게 다른 거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나왔을 때 주한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2. 친구들이 얘기 안 해? 안 놀려? 너 괜찮아? 너는 어떤 거 같아?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가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막 이거 하다 했는데 주한이야 이런 애들도 있고 솔직히 막 유튜브 같은데 그런 말 나오면서 막 말 웃기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웃거든요. 이상하게만 쓰지 말고 잘 써라. 네. 근데 정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처음엔 나빴어요. 처음엔 나빴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확실한 정보도 안 갖고 그 뭐 음식 그런 편의점 요리 그거를 했으니까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게 생각하자. 네, 그만큼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이런 걸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대에서도 그냥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뭐 제가 창렬스러울 수는 있어도 저희 무대는 창렬스럽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저는 지금 김창렬 씨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이해심이 많고 긍정적이어서라고 난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하되는 거잖아요. 놀림을 받는 건데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감정을 진솔하게 직면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가족과는 좀 이 이야기를 네. 정말 진솔하게 나누셨어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네. 왜요? 제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들어와서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냥 주한이는 솔직히 알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분명히 친구들도 분명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히 자라나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괜히 한번 건드려서 그냥 주한이의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불특정한 다수 대중은 예. 그 대중에게 사실은 상황이 이만이만하고 뭐 이렇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가족한테는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 입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주한군이 듣는 거는 인터넷이나 제3자의 입을 통해 들어요. 이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혹시 정말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 안 생긴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한군은 어쨌든 아빠가 유명인이시니까 그죠? 아빠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으세요? 사실은 저도 검색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기사 같은 걸 본 게 있거든요. 아빠의.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유명인들 실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빠도 몇 번 봤어요. 폭로 이런 거. 제 SNS 막 게시물에 뭐 그냥 욕을 올린다거나 그랬었어요. 아, 뭐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올라오자마자 지우고 애들 보면 또 안 되니까 일단 연락처를 저장하고 나서 지우고 이제 물어봤죠. 여쭤봤죠.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저희 아빠도 지은 죄 다 아시고 다 잘못 아시고 이제 다 잘못 생각하시면서 산다 하니까 그냥 알 수 없게 그냥 욕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다, 답변 잘 들었다 이러고 그냥 연락처를 지웠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일단 그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누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뭐 폭로를 계속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한이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한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그걸 계속 봤나 봐요. 그러고 주한이가 혹시 아빠 더 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없고 너가 알고 있는 게 다야. 그리고 모든 사실이 기사가 났을 때 네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지 않냐. 그냥 그게 다야. 주한아 없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머니 혹시 주한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네,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그러시냐 했더니 주한이가 이제 중간고사 때 백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있고 한두 달 뒤에 뭐 이제 어버이날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한이가 꽃을 사왔었어요. 꽃을 사와서 이제 아빠 컴퓨터 방에 들어가길래 제가 이제 꽃을 들고 들어갔어요. 주한이가 꽃 사왔네 이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빠 컴퓨터 앞에 또 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만한 메모장에 아빠 힘내세요. 아빠 그냥 이렇게 아빠를 위로하는 그런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주한이가. 뒤늦게 주한이가 뭐 어쨌든 그런 악플 뭐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에 제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아빠는 지금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힘든 일인데 그럼요. 아이들이 안 힘들 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더 힘들죠. 더 힘든데 그 힘든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주한 군이 백지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네. 그걸 일부러 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다른 형태의 표현인 거죠. 그랬군요.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네. 그러셨군요. 부족한 아빠네요. 저는 네. 그랬어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참은 것보다 주한이가 더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참는 거는 부전자전인 것 같은데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그죠? 네. 그냥 아빠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아빠는 아빠니까 상관없거든요. 말씀 안 하셔도. Can you see me? I'm dancing on my own.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인생에는 즐거움, 행복,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좌절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도 다 들어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아빠나 엄마의 일상과 관련된 좋은 일이든 속상했던 일이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게 이게 가족이 가깝게 지내고 친해지고 서로 공감대와 또 경험이 많아지고 서로 추억도 쌓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도요.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꼭 이뤄주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빠만 같지. 그게 저희가 5살, 3살인데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도 잘해주셨고 외롭거나
없어서 힘들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어요. 그냥 같이 살진 않았어요. 항상 밥 몇 번 먹거나 몇 번 본 게 다여가지고 별로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동생들 엄마니까 연락하고 안부 서로 챙기고 지내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동생들이랑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형제의 관계가 있는데 함께하는 것보다 헤어짐이 나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빠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그게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들은. 아빠가 항상 이제 스케줄 없는 날은 요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빠가. 그래서 음식 다 차리고 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캠핑 데려가고 놀이동산 많이 데려가고. 지금 이제 제가 35살인데 제가 아빠여도 하기 힘든 일이고 아빠가 해온 것들이 그냥 책임의 무게라는 것도 있고 아빠도 충분히 힘들었을 거 알고 아빠는 얘기했겠죠. 모든 부모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은 없고요. 저도 이 인터뷰 영상 지금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딸의 아빠다 보니까 저 쌍둥이거든요. 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을 다 해줘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편수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언젠가 나는 그랬더니 그 뒤에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MMPI 결과를 봤더니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자신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싫고 나를 좀 원망하고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거, 그게 선생님도 그렇고 따님분들도 다 그렇고 곰곰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그렇게 후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겠죠.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이 됐든 그 당시에는 이 선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린 선택인데 뭐 어쨌든 제가 결혼을 뭐 여러 번 했지만 올바른 어떤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런데 그게 참 전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 하나 갖는 걸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뭐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미안한 뿐인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빠가 편승엽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았던 세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게 크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아빠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대목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좀 아빠의 사랑을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가 그렇게 막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혼에서 이복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됐을 때 그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잘 껐는데 동생들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이혼이 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동생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좋은 정을 나눴던 동생들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좀 많이 컸는데 어린 동생들이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걸 많이 걱정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녀분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되시잖아요. 네. 그것을 좀 잘 이해해 보려면 물론 굉장히 꺼내기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세 번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예, 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 이혼해 본 적은 없고 그럼 상대가 이혼을 원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많이 만류를 하죠. 제가 많이 만류하고 참고 하다가 설득도 하고. 네, 그럼요. 네네네. 그냥 하자 그런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이혼은 아니니까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제가 원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고 또 제 입장에선 근데 한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참을 때까지는 참아내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그건 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련이 남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한 번 딱 이혼 결정이 되고 나면. 힘들게 이혼을 했으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해도 언젠간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픔을 또 겪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걸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을 접는 거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같은 사람과는 또 이 어려운 과정을 또 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은 안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진지하게 알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시.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결혼을 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여의치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됐고 그게 뭐 이해가 안 가시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꼬리표처럼 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 생각에 첫 번째 결혼은 왜 좀 이것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가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가수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그걸 말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혼까지 할 만한 원인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이혼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그 법원에 가는 길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길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겁주려고 그런 것이다. 제 생각에. 그냥 액션만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살자. 네, 그랬는데 그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영위를 할 수는 없구나 결혼 생활을. 그래서 그때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네. 나머지는 뭐 고인이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뭐 결혼 생활 한 4개월 정도 했나요? 네. 네, 많지 않은데. 첫 번째 결혼은 한 5, 6년 결혼 생활을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 결혼하실 때까지는 그냥 조금 네. 혼자 지낸 기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4개월 네.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혼자 지내시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결혼 네.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이상한가요? 제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승엽 선생님의 MMPI 결과를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친밀감을 아주 잘 표현하면서 아주 호혜적인 감정을 나누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MMPI의 분석은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깊은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에 네. 대해서 실증을 내지는 않고요. 네네. 실망을 줬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랬을 때 그럴 때는 끊어내죠. 그럴 때는 예. 그런데 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바로 직후도 아니시더라고요. 꽤 긴 기간 또 혼자 계시다가 네.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근데 왜 따님들한테 자녀분한테 이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신지 그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을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창피한 소리지만. 아,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냥 거의 살게 됐어요. 아, 예, 네. 제가 결혼을 했으면 그 새엄마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제 와이프지만 입장이 그래요. 결혼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한테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러 번의 결혼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죄인인 것 같고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 혼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족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자녀분들이 빠져 있었네요. 네. 그게 굉장히 미안하신 네. 거네요. 가장 네, 자녀분들께. 네. 얘가 공부할 시점 고2, 고3 그때 이제 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못 해준 게 그게 항상 미안하고 걔를 케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케어할 사람이 없어. 지랑 나랑 둘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를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낳았죠. 낳다는 열심히 했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아버지 고생을 하셨죠. 저 혼자 이제 고3 때 케어를 하느라고.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막 다른 아빠들처럼 막 이렇게 밥 잘해주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못하시는데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죠. 그러네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제 애 옷이 없어졌더라고. 말 안 하고 갔어요, 우리 아들이. 응? 어? 스트레스가 있었죠. 고3 때 이제 그 어머니 집에 나가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세셔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가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엔 괘씸했죠. 난 내가 걔한테 무슨 뭐 못되게 한 게 없고 하니까 뭐 원수질 일은 없으니까 또 이제 그건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그 당시 막 개그맨 초창기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때 막 너무 정신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생각을 못 했죠. 살만하냐 안 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한테 언제든지 가면 돼. 오면 돼. 부모는 해주게 돼 있어. 그건 나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부피어 찾을 필요는 없었고 지 편한 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결이 안 됐을지는 몰랐죠. 네. 8년이면 길다. 꽤 긴데. 그러네요. 이번에 알았어.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이혼을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을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꼭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런 건 없고 내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거 뭐 하다 말다도 그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 엄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거기다 뭐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나고 그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집 바로 뒤에가 절이 동산이 그럼 나오라고 그래서 밖에 가서 싸움하기도 하고 애들 있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최종 결정할 때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는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는데 얘들이 난 이제 얘까지 졸업하고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나는 그 정도 나이 고등학교 졸업할 쯤 되면은 애들이 충분히 양쪽을 판단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쨌든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난 그 기다렸어. 미성년자가 좀 지나면 기다렸어요, 그래도 좀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소화하는 능력이 조금 그럼요. 생길 거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대학만 가면 기다리신 거네요. 그럼요. 감사만 해요. 왜냐면 어쨌든 부모님이 저 고3 때까지 그렇게도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안 버리기만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엄마, 아버지,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자식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부모의 이혼을 이제 겪을 때 청소년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이 부모의 갈등과 이혼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청소년 시기일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거든요. 부모 이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내가 이렇게 뭔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걸 무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어쩌면 지원 씨 마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5년 전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고 막 그러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그런 게 되게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복되는 꿈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또한 영원한 이별이죠.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력감, 무기력함의 맞아요. 가장 그 극단의 상징적인 그런 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의 이혼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이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자식 때문에 유지하는 것 또한 큰 상처를 줘요. 자식들이 커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시지. 그렇게 이혼 안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된 집안 분위기와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사는 걸 나는 평생 상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과정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두 부모님한테 항상 서로에 대한 비난을 받고 보고 자란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어왔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욕하고 중간자에서 계속 그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상처잖아요.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아버지도 그렇고 억울하시고 어머니도 억울하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난 신경 안 써요, 정확히 말해서. 근데 말씀하시는 건 억울하잖아 지금. 아니 나는 내 입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이고 아이들의 마음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찌됐든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도 아빠고 아무리 잘나도 뭐 엄마고 다 전 똑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아빠고 근데 두 분의 이제 아까 두 분의 인터뷰 영상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주 눈이 확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간 지원 씨도 왜 그랬을까 궁금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또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찾을 법한데 또 아버님은 왜 안 찾으셨을까 궁금했는데 8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내셨더라고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저도 그 당시 막 너무 정신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는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죠. 살만하냐 안 오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구태여 찾을 필요는 없었고. 그때가 이제 고3 네. 끝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3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랑 저랑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나는 이제 이미 이제 뭐 러시아 유학 간다고 러시아 쪽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1년 동안 그 고3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안 나온 상황에서도 이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저길 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냥 나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랑 도저히 같이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숙학원 같은 데 저를 보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숙학원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아빠 나 1년만 엄마에게 갔다 올게라고.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감히 얘기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때는 전혀 못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얘를 놀고 이거 한 잔도 해야 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학원 어디 끝나면 데리러 가야 되잖아, 차를 갖고.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또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내 행동은. 근데 그렇게 힘든다는 생각 안 하고 다만 벌던 돈을 끊었으니까 내가 그때 뭐 돈이 나가면 돈이었으니까 그냥 1년 동안 강의를 안 했죠.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얘만 이제 케어를 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불편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같이 같은 옷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배신감은 약간 있었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아버님은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네요. 네, 왜냐하면 또 그 일까지 다 그만두시고, 네, 좀 어쨌든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나도 섭섭함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섭섭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올 거다. 이게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올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자. 오면 언제든지 난 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였고. 저는 궁금한 게 8년 동안 연락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지원 씨는 이미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고 또 엄청 성공해서 전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도 그런 소식들을 다 뭐 듣거나 개그맨 되고서는 알았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1년 동안은 거의 모양 뭐 아니었고 한 2년째인가 3년째 2년 차부터 떴어요. 조금씩 뜨는 것 같아서 그때 내가 뭘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얘네 할머니가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셨다고. 그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얘기했더니 애한테 연락해서 오라 그래라.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얼굴 보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연락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다시 이제 이렇게 좀 두 분이 연락하고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 8년 동안 절연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이라든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렇게 아버님이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도 근데 뭐 그분에서 아버지가 굳이 뭐 아들하고 뭐 아버지 거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필요 없어. 뭐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궁금할 때도 있어. 내가 얘한테 진짜 미안한 거는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3주 훈련 받고 끝났어요. 외아들이라서. 근데 군대 가는 게 굉장히 힘든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군대를 갔다고. 얘 군대 갈 때 꼭 따라가고 싶어서 옛날에 그 이상용 씨가 하는 그 뭐 우정의 부대 그걸 보면서 난 꼭 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꼭 면회 가서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 가는 걸 몰랐죠. 며칠 나가고 며칠 제대하는 걸 몰랐죠.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그걸 지금도 못 물어봐요. 미안해서. 아버님 지금이라도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죠. 이런 걸 물어보고 얘기를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이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빠 내가 고생할 때 당신 나한테 뭐 해주냐 이런 생각 너무 미안하잖아.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위로는 뭐냐면 네가 연락했으면 해줄 건데 내가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했잖아. 그렇게 내가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저한테는 기둥인데 아버지니까. 근데 그걸 못했던 게 너무 죄스러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빠에서 무슨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20살 넘어서는 이제 뭐 어떤 일들 하면서 이제 뭐 등록금 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젊었을 때는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자양분이 됐고 그때에 뭔가 내 삶을 이렇게 뚫어내는 힘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지원 씨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원 씨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원 씨한테 어떤 면이 있어 보이냐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네, 부정적 감정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확 열이 받기도 하고 이러한 감정을 직면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누가 불편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왜 8년 동안 절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서 난 이만해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난 좀 나가서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딱 직면해서 다루는 게 너무 어려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화로 나왔던 것 같아요. 화내고 막 별거 아닌 포인트에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눌러져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된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울 바에는 그냥 이게 좀 피하는 게 그래도. 근데 그게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굉장히 상반되지만 같은 거예요.
우악 하는 거나 확 피하는 거나. 맞아요. 사실 두 가지가 다 결국 회피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지연 씨 제가 그 문항 많은 거 미리 좀 사전에 체크해 보시라고 드렸잖아요. 맞아. 그 MMPI라는 건데요. 결과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의 어떠한 단점 이런 것마저도 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조금 방어적인, 그리고 공격성 억제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이 좀 상승되어 있는 면들이 있고요. 지연 씨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억압하고 억제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마찰이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는 부정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지나치게 노력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화나면 좀 화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속상하면 속상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 솔직한 감정이 다 상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진솔함을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서로 맞춰가기 때문에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아까 아버님이 어떤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어떤 판단 그 이외에 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안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저는 지원 씨가 쭉 성장하면서 부모님 밑에서 큰 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님의 어떤 삶,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이셨고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공하시기도 했지만, 지원 씨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의 삶이 별로 안 부러워. 맞아. 의미가 없지. 네. 하나도 안 부러워. 네, 그러니까 부럽지도 않고 나의 삶은 별로 안 행복했어.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으면 나처럼 될까 봐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차단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저 밑면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어떠한 제안들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 일단 영향을 안 받고 싶어. 그냥 오롯이 나는 경제적인 것도 아버지 영향을 안 받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이뤄낸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 삶을 똑같이 살라 그러면 저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네.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인데 네. 저는 왜냐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아내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행복한 생활을 좀 많이 좀 그거를 더 많이 좀 중시 여겼죠. 내가 맘마 봐요. 아빠의 머리를 멋지게 잘라줄게요. 고고! 서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꺼내기 어려운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소통을 좀 많이 안 해서 이제 각자 그냥 주관적인 그 본인들의 기준으로 이해했던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서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앞으로 아주 소소한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안 하면 그냥 각자 평생 자기가 살아온 생각, 살아온 방식, 살아온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소통을 안 하면 추측할 뿐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그 인터뷰 보면서 처음 알았던 게 아버지가 1년 동안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한 거예요. 네. 이 아버지가 일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시다가 뭐 일이 안 돼서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강사가 안 되는 게 있어. 네. 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아들하고 뭐 하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 자기가 뭐 아들하고 여행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터놓고 술을 한번 퍼지게 먹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내가 그럼 우리 친구 아들하고 술 먹어요.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술 한 잔 먹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속모이가 나오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답답한 마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퍼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내 말하자면 내 바람이야. 다 큰 성인 자녀라도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자꾸 소통하다 보면 진짜 가까워져요. 그리고 서로의 다른 점을 또 잘 알므로써 이걸 가지고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맞아요. 우리 큰 아버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